간에 좋은 이런 실리마린 제제나 이런 커큐민, 강황 제품들을 많이 드실 건데요. 저도 요즘에 와인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에 좋은 걸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이런 보충제가 아니라 식품으로 우리 간을 회복시키고 해독하고 간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식품이 있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을 회복시켜주고 간을 청소해주는 아주 놀라운 식품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간에 좋은 것들은 대부분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식품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허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바로 아티초크라는 허브입니다. 이 아티초크는 우리나라에서 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지중해 연안과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식용으로 섭취하고 있는 허브입니다. 이 아티초크는 고대 이집트에서 약으로 활용했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활용해온 그런 식품이고요. 중세 유럽에서 향신료로 활용했고, 요즘에는 요리로 직접 쪄서 먹거나 구워 먹거나 파스타나 피자의 토핑 같은 개념으로 넣는 식용 허브입니다. 이 아티초크의 구성 성분과 그 다음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보충제로 대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티초크는 보통 아주 작은 거, 중간 거, 큰 게 있는데 한 중간 정도가 100g 내외의 요만한 크기의 아티초크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미네랄, 특히 칼륨 수치가 높고 마그네슘 함량도 높고 칼슘과 철분 함량도 높은 게 특징이고요.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인 이눌린 성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감자 맛이 난다고 하고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이런 이눌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인데요. 식이섬유와 이런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대용식이 될 수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이 높기 때문에 부종을 빼주거나 어떤 체중을 좀 단시간에 빼줄 수 있는 디톡스 개념으로 나온 허브가 아티초크이고요. 칼륨 수치가 좀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제가 과거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을 쭉 정리한 적이 있는데, 한번 먹는 섭취량당 5번째로 등재가 됐던 게 바로 아티초크입니다. 그 정도로 폴리페놀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 있는 보고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폴리페놀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시겠는데,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 성분, 항염증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퀘르세틴, 피크노제놀, 루틴, 헤스페리딘, 레스베라트롤, 이런 식물에서 유래된 항산화 성분이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이런 아티초크의 핵심적인 주 효능을 보여주는 게 이런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아티초크의 폴리페놀 성분은 클로로겐산이라는 건데요. 클로로겐산은 다른 말로는 카페오닐, 퀴닉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클로로겐산이 이 아티초크의 주 효능을 보여주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루테올린, 퀘르세틴, 실리마린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엉겅퀴과이기 때문에 밀크시슬과 같은 실리마린이 들어가 있고,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에 좋겠구나를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티초크의 메인 성분인 이 클로로겐산을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클로로겐산 수치가 가장 높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클로로겐산은 생커피의 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커피의 주 항산화 효과를 보여주는 게, 클로로겐산이 커피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아티초크입니다. 클로로겐산의 효능을 보자면 이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항산화 작용, 가운데 있는 게 대사증후군을 개선시키는 거고,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이런 작용을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클로로겐산, 이 폴리페놀의 효능이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염증 작용을 보여주면서 중성지방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이로 인한 고지혈증을 개선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면서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몸의 당의 효율을 높여주고 당을 소모시키는 이화작용을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당뇨도 예방을 하고 항염증 작용도 보여주고, AMPK는 제가 예전에 장수 단백질인 그 썰투인, 시르투인을 활성화시켜주고 항암작용을 보여주는 효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클로로겐산이다. 그럼으로써 아티초크의 주 효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티초크의 효능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 만성염증을 예방하면서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난치질환이나 암의 발생을 예방해주는 중요한 효능을 보여주는 게 아티초크의 첫 번째 효능이고요. 두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썰트윈이라는 그 항노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고 항산화 성분이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항노화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항염증 작용을 보여주고 항산화 작용을 보여주면서 우리 혈관에 쌓일 수 있는 당 독소나 나쁜 지방이 혈관에 끼는 것들을 예방해주는 다양한 작용이 있고 혈관이 손상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AMPK를 활성화시키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아티초크의 효능은 담즙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간의 해독을 시켜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마린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으로 간을 회복시켜주고요. 담즙 생성과 담즙 배출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용 때문에 아티초크 보충제를 서양에서는 간을 청소하는 리버 클린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루사, UDCA를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아티초크를 그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이눌린이라는 그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고 장을 좀 편하게 해주고 가스찬 거를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그래서 아티초크를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저도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외국에서는 아이들 소화가 안 될 때 그럴 때 아티초크 액상으로 된 거 그거를 뭐 주스 같은 데 타서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항균 작용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같이 섞어주면은 요리에 뭐 균이나 나쁜 해충 그리고 기생충 같은 걸 억제하거나 뭐 사면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주로 이제 보충제로 활용하는 목적 첫 번째는 간을 해독하거나 간을 청소하는 목적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고 간의 염증과 간의 독소를 빼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아티초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미한 담석을 좀 제거하거나 우루사랑 비슷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소화 기능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아티초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방간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담즙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배출을 좀 하면서 쌓여있는 지방을 좀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세 가지 간에 좋은 거와 담즙 분비를 통한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정도의 목적으로 보충제를 섭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티초크의 적정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한 30g에서 50g 정도 그러니까 중간 크기의 아티초크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를 하루에 섭취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티초크 하나를 한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 정도 섭취하시면은 건강상의 이점은 많고 부작용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티초크의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바이오틱스가 많고 식이섬유가 많고 그리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소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안 맞는 분들은 복통, 설사 같은 게 좀 빈번하다고 하고요. 오히려 복부 팽만감 같은 것도 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석이 크게 있거나 이제 담도가 막히신 분들 이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담즙이 역류해가지고 뭐 췌장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담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담도 폐쇄나 담석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협의를 하셔야 되고 물론 경미한 담석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합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과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신장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아티초크이고요.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는 안정성이 확립이 안 돼 있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티초크를 어디서 구하나 그 온라인 마켓으로 구하셔야 되고
유기농 아티초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외국에는 간간히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티초크를 인터넷에서 구하신 다음에 아티초크의 그 상태를 보면은 봄에 재배돼서 수확된 그 아티초크가 가장 신선하고 영양분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그 이유를 넘어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하고, 아티초크는 겉모습을 봤을 때 색깔이 찐녹색인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뭐 갈색으로 변했거나 흰색 줄 같은 게 있거나 메말랐거나 이런 것들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라고 하고, 만졌을 때 아주 묵직하게 수분감이 있는 거, 그리고 이파리가 파닥파닥 소리 날 정도로 짱짱한 게 신선한 거라고 하고요. 만졌을 때 스펀지처럼 들어가는 거는 변질된 거라고 하니까 드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 아티초크를 요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하게 나오는데, 보통 이 겉 껍질을 손질을 하고 찌거나 삶아서 먹고요. 자세한 거는 그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보충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제로 먹으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보충제를 선정해 보자면 첫 번째는 자러우 땡땡땡의 아티초크가 있습니다. 이걸 선정한 이유는 가성비가 좋고요. 이 아티초크 제품이 보통 아티초크 분말로 몇백 ml 이렇게 들어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은 아티초크에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로겐산이 정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올리 큐닉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클로로겐산이랑 같은 거라고 했죠. 한 알당 5%의 카페오일 큐닉산이 들어가 있는데, 한 알에 대략 한 25ml의 정량화되어 있는 카페올리 큐닉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 용량을 하루에 2알에서 한 4알, 많게는 6알까지 섭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아끼고 있는 최애 아티초크 제품 중에 하나, 가성비도 아주 훌륭한데요. 자, 두 번째 제품입니다. 네이처스 땡땡땡의 아티초크입니다. 이거는 카페올리 큐닉산이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게 들어가 있어요. 한 13%에서 18%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양의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고 실리마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거죠. 두 알당 카페올리 큐닉산이 13에서 18%, 대략 70에서 한 100ml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 알당 30ml대에서 50ml대로, 그리고 밀크시슬 추출물이 한 알에 150ml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티초크와 밀크시슬은 비슷한 계통이고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허브 생약이기 때문에 아주 구성이 좋은 거죠. 가격 또한 아주 저렴합니다. 제가 또 많이 활용했던 제품 중에 하나, 세 번째, 쏜 땡땡땡의 SAT라는 이런 제품이죠. 아티초크와 커큐민, 강황, 그 다음에 실리마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파이토섬 커큐민, 흡수율을 높인 강황 추출물과 흡수율이 높은 밀크시슬 추출물 실리마린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아티초크가 믹스되어 있는 좀 특별한 구성인 거죠. 그런데 아티초크 함량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간에 좋은 걸 찾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품은 허브땡의 아티초크 시럽이에요. 농축액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액상으로 이렇게 쭉 짜서 주스나 물에 타먹는 형태인 거죠. 이런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약을 못 먹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USDA라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런 아티초크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한번 쭉 짜서 넣으면은 한 140ml 정도의 아티초크 분말 정도의 용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캡슐 한 절반 정도 용량이 한번 쭉 짜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생 정도 이하 아이들에게는 보통 한 번에서 2번 정도 짜주시면 되고, 어른들은 보통 한 4번 정도 짜서 먹으면 되는 그런 아티초크입니다. 잘 흔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약간 알코올 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용할 때는 미리 짜놓고 알코올이 날아갈 때까지 한 10에서 20분 정도, 길게는 3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는 그런 보충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을 회복시켜주고 간을 청소해주는 그런 식품인 아티초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에 좋은 식품들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이 녀석은 되게 특별하죠. 우리가 뭐 밀크시슬 같은 걸 직접 먹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강황을 직접 먹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통조림으로 나와 있고 요리도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간에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챙겨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